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남양주 새중앙교회에서 지금 문화 사역을 하는 목사이기도 하고 또 동사 목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샌드아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문화 사역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김영일 목사입니다. 보시게 될 샌드아트는 트리나 폴러스라고 하는 작가가 쓴 꽃들에게 희망을입니다. 이것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귀한 소중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요, 애벌레 이야기인데 끊임없이 목적을 향해서 올라가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자기 자신이 나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는 인내해서 결국엔 나비가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많은 교훈들을 얻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 재밌게 공연으로 관람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작은 줄무늬 애벌레 한 마리가 알을 깨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나뭇잎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던 줄무늬 애벌레는 먹는 일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먹고 자라는 것만이 삶의 전부는 아닐 거야. 이런 삶과는 다른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거야. 줄무늬 애벌레는 높은 애벌레 기둥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애벌레들은 서로 꼭대기에 오르려고 길을 쓰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내가 찾으려는 것이 어쩌면 저곳에 있을지도 몰라. 한참을 오르던 줄무늬 애벌레는 사랑스런 눈빛을 가진 예쁜 노랑 애벌레를 만났습니다. 둘은 서로 사랑하게 되었고 다정하게 기둥을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줄무늬 애벌레는 노랑 애벌레를 밟고 올라가려는 자신이 미워졌습니다. 저 위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런 짓을 하면서까지 올라갈 수는 없어. 두 애벌레는 서로 끌어안고 기둥을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서로는 행복하게 사랑을 나누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서로의 사랑은 식어져 갔고 지겨워지기까지 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또다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삶의 전부는 아닐 거야. 무언가가 더 있는 게 분명해. 줄무늬 애벌레는 노랑 애벌레와 헤어져 새로운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줄무늬 애벌레가 떠나고 나자 노랑 애벌레는 무척 쓸쓸했습니다. 쓸쓸함을 달래기 위해 노랑 애벌레도 길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하던 중 노랑 애벌레는 늙은 애벌레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곤경에 빠지신 것 같은데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다. 나비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단다. 나비라고요? 나비가 뭐죠? 그것은 네가 꼭 되어야 할 그것이란다.
나비란 아름다운 두 날개로 날아다니며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지. 나비가 없으면 세상에는 꽃도 없어지게 되지. 그럼 어떻게 하면 나비가 될 수 있나요? 나처럼 이렇게 실을 뽑아 고치 안에 들어가야 한단다. 여기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 안에 들어가 힘들게 견뎌야지. 그럼 나비가 될 수 있단다. 우리는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노랑이 머리는 용기를 내어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한편 기둥을 오르던 줄무늬 애벌레는 전보다 빠른 속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꼭대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보이는 것은 이 기둥과 똑같은 많은 다른 기둥들 뿐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이럴 수가. 이게 뭐야? 높은 곳에 올라와 있는데도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고 줄무늬 애벌레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밑바닥에서 볼 때만 대단하게 보였던 것이죠. 그때였습니다. 눈부신 노랑 날개를 가진 생명체 하나가 자유롭게 움직이며 기둥 주위를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 멋진 나비와 눈길이 마주쳤을 때 줄무늬 애벌레는 그 눈에 담긴 사랑을 보면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 눈은 노랑 애벌레의 눈인데 저건 혹시... 줄무늬 애벌레는 노랑 나비처럼 변하고 싶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그래서 기둥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노랑 애벌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노랑 나비가 주위에 날고 있었습니다. 노랑 나비야, 난 어떻게 하면 너처럼 나비가 될 수 있겠니? 노랑 나비는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갔어요. 줄무늬 애벌레는 나비를 따라 힘차게 기어갔습니다. 노랑 나비는 고치가 매달려 있는 나뭇가지에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매달린 고치 하나에 머리와 꼬리를 차례로 집어넣는 신용을 되풀이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실을 뽑아 고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두려웠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린 어느 날, 그는 비로소 자신이 찾아 헤매던 그 무엇, 바로 나비로 변화되었습니다. 지금 보신 트리나폴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고 하는 작품을 샌다트로 보셨습니다. 트리나폴러스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아주 귀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이 동화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굉장히 그 현대의 그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지금 우리들은 너무나 치열하게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꼭대기를 향해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는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계속 끊임없이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를 거쳐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 경쟁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시 또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다시 취업이라고 하는 전쟁에 다시 뛰어들어서 처음부터 다시 경쟁 사회로 다시 한번 출발을 하는 거고요. 또 취업해서는 또 진급이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가면 다시 황퇴를 당하거나 명퇴를 당하면서 계속 추락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정상에 올라가면 무엇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정상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것이 현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라고 저는 이 트리나폴리스 작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꼭대기에 계속 끊임없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안에는 아까 이 작품에서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또 사랑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정상을 같이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결혼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혼할 때는 좋은데 결혼하고 나서 사람들을 보면 2순위, 3순위, 4순위로 몰리게 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는 어떤 데는 강아지보다도 순위가 더 밀려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뭔가 하면서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는 게 이 인생의 스토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정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있는 우리들, 지금 여러분들은 1차 관문에 와 있습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와 있는데 지금도 앞으로 계속 이 인생은 끊임없이 경쟁 사회에 경쟁을 하게 되는 구조로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기준은 한 가지로만 평가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부입니다. 그렇지만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다양한 은사와 재능들을 주셨거든요. 그걸 성경에서는 달란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재능들을 주셨는데 그 재능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운동도 잘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술 쪽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양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할 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자기가 잘하는 분야, 열심히 할 수 있는 분야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면 어느 정도 정상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열심히 노력하면 되겠어요. 제가 이런 예화를 좀 많이 듣는데 그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토끼와 거북이에서 1차전은 무조건 토끼가 이겨요, 육상에서 대결을 하면. 그런데 우리가 조금 바꿔서 이제 바다에서 경주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거북이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거북이가 잘하는 달란트, 잘하는 자기 분야가 바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그 경쟁하는데 나는 여기에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면 정상에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가면 바로 내려와야 됩니다.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면 정상에 올라가자마자
사진 찍고 바로 내려와야 된다고 합니다. 바로 내려오지 않으면 얼어서 죽게 돼요. 이 정상에 올라간 사람은 정점에서 내려오는 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 싶으면 황태를 당하거나 명태를 당해서 인생을 내려오는 이제 내리막길을 가게 되고, 저도 가끔가다 저희 동창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저 나이가 좀 있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뭐 사장님이나 다른 분들을 만나게 되면 예전에 큰 대기업에 다녔던 분들이 이제 은퇴해서 편의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하시는 경우도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꼭대기에 올라갔지만 별거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트리나폴리스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부와 명예를 누렸던 뭐 스타들 뭐 이런 분들이 자살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더 가진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고민과 번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트리나폴리스의 작품은 우리에게 이거보다 더 나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성공을 위해서 올라가지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나비가 될 수 있는 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비는 뭐냐면 그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루를 통해서 꽃에게 희망을 줘서 꽃이 피어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할 수 있는 이유가 성공을 위해서만 하다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더 나은 가치, 그러니까 공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다시 소망이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한나라를 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소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는 희망을 주는 삶을 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비가 되어서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시리에 빠져 있거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열심히 정상에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되는 존재로 이 세상에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트리나폴리스는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것에 여러분들이 재능을 통해서 열심히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최상위에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점에 내려오는 인생이 아니라 거기서 더 아름답게 나비와 같은 인생으로서 다시 한번 꽃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힘든 캠퍼스 과정 재밌게 또 즐겁게 생활하시고 또 나오셔서도 멋진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